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기남입니다. 가끔 주점을 가시면 방문한 주점에서 한 가지 위스키만 판매한다면서 주문한 위스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게는 윈저밖에 없어, 또는 우리 가게는 골든블루밖에 없어 라고 말이죠. 이런 일 때문에 주점을 방문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종류의 위스키만 두고 판매하는 이유는 주류 인센티브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위스키 인센티브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스키를 사면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던 관행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작은 금액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 위스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확산되었죠. 위스키는 한 박스에 6병이 들어있습니다. 소병 제품이나 고연산 제품은 12병 또는 3병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제품에 6병이 들어있으니 6병 한 박스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흥주점 한 곳에서 A라는 위스키 제품을 대량으로 받을 시 A라는 위스키 제조사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작게는 위스키 가격의 5%에서 많게는 20%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었습니다. 대량이라 함은 10박스 즉 60병에서 100박스 600병을 이야기하며 제품을 들여놓는 양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박스당 금액이 커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위스키를 10박스 주문하면 박스당 만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총 10만원을 지원했다면 A라는 위스키를 50박스 주문했을 때 박스당 2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총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식이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특정 회사의 위스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주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 위스키 제조사마다 지역 담당 직원들이 있었고 이 담당 직원들과 해당 몰에 몇 박스를 주문할 것인지 협의하에 진행한 주점들만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유흥업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협의할 때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스키의 지역 담당 직원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할 업소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측으로 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 업장에 제품이 들어가면 사진을 찍어서 요청을 하거나 위스키 판매 후 빈 박스를 모아 놓으라고 요청을 하거나 위스키 병뚜껑을 모으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미션들의 빈틈이 너무도 컸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제품을 주문 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유흥업소 업주가 유흥가를 떠돌면서 빈 박스를 수거해 마치 본인이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죠.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위스키 RFID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박스에 부착된 RFID를 수거해 판매 증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RFID 수집을 시작하면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판매량 조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빈틈은 있었죠. 위스키 RFID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위스키 유통 과정의 투명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위스키 제조사들의 과열 경쟁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를 통해 위스키 유통이 투명해진과 동시에 전국의 시도별 위스키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과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스키 시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하는데요. 이 같은 과열 경쟁을 잡기 위해 2019년 11월 15일 국세청은 주류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과열된 주류 리베이트 경쟁에 경종을 울립니다. 2019년 11월 전후로 위스키 제조사들은 제품 단가를 급격하게 낮췄는데요. 인센티브 지원이 중단된 시점에서 기존의 충성 고객을 잃지 않으려는 선조치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개정고 시한 시행 이전의 위스키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현재 인센티브 지원이 없냐고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